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혹시 솔라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믿는데 막상 코인을 직접 사자니 24시간 변하는 가격에 잠 못 이루고 또 해킹이나 지갑 분실 같은 보안 문제 때문에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만약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방법, 바로 주식 계좌를 통해서 이 솔라나 생태계의 성장에 함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SOL 스트래티지스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공격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랑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오직 솔라나에 의한, 솔라나를 위한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부터 약 15분 동안 이 독특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최근의 논란, 그리고 미래의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모든 걸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을 통해 솔라나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을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SOL 토큰을 직접 사는 거겠죠. 근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도 크고 보관도 어렵고 세금 문제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SOL 스트래티지스 같은 대리 투자, 즉 프록시 수단입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명확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MTS나 HTS로 주식 사듯이 솔라나 생태계의 가치 상승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마치 금실물을 안 사고 금 ETF를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연 이 회사가 정말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SOL 스트래티지스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회사가 왜 만들어졌고 시장에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SOL 스트래티지스는 두 개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증권거래소에서는 HODL이라는 아주 재밌는 티커를 써요. Hold on for dear life. 그러니까 목숨 걸고 버텨라 라는 뜻의 암호화폐 커뮤니티 은어인데 이것만 봐도 이 회사의 철학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들에게 더 익숙한 미국 나스닥에서는 STK라는 티커로 거래됩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사업의 모든 게 오직 솔라나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자산에는 거의 눈길도 안 주고 솔라나의 성공에 회사의 운명을 그냥 다 걸어버린 말 그대로 올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집중 전략을 가진 회사로는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회사의 과거인데요. 원래는 사이퍼펑크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여러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2024년 초에 과감하게 다른 자산들을 다 정리하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솔라나 전문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그럼 이 회사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디지털 자산 재무, 줄여서 DAT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여서 화제가 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회사처럼 SOL 스트래티지스도 회사의 주요 자산을 현금이나 채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바로 SOL 토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투자받은 돈으로 SOL을 대량으로 사서 회사 금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SOL 가격이 오르면 회사 자산 가치도 그대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SOL 스트래티지스는 단순히 SOL을 사서 보관만 하는 디지털 금고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이 자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굴려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SOL 스트래티지스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현재 재무 상태는 얼마나 튼튼한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앞서 설명드린 DAT 전략, 즉 대량의 SOL 토큰을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솔라나의 미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는 거죠. SOL 가격이 2배 오르면 이론적으로 회사 주가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두 번째 기둥이에요. 바로 보유한 SOL을 활용해서 솔라나 네트워크의 검증인, 발리데이터가 돼서 직접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검증인이 뭐냐면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들을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블록체인의 보안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이에요. 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가로 네트워크로부터 SOL 토큰으로 스테이킹 보상이랑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즉, SOL을 금고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해서 이자를 받듯이 꾸준한 코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아주 영리한 이중구조의 사업 모델인 셈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진심으로 솔라나에 베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SOL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SOL이 무려 43만 5천 개에 달합니다. 이걸 현재 시세, 예를 들어 SOL 하나에 20만 원이라고만 가정해도 약 87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시세에 따라 이 가치는 계속 변할 거고요. 이 막대한 SOL 보유량이 바로 이 회사의 가치를 재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자 동시에 검증인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종잣돈이 되는 겁니다. 회사 재무상태표 대부분이 이 SOL로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SOL 가격 변동에 회사의 운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회사의 검증인 사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왼쪽의 마진율을 보세요. 무려 90%입니다. 이건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의 사기적인 수치죠. 검증인 노드를 운영하는 데 드는 서버 비용이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빼면 거의 모든 수익이 그대로 회사의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른쪽 막대예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벌어들이는 SOL의 수량이 월 15.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SOL의 가격이 아니라 개수가 늘어나는 속도예요. 즉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사업 자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매달 벌어들이는 SOL의 양이 복리로 불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마진율 90%짜리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약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아니 마진이 90%인데 왜 적자야? 하는 의문이 딱 드시죠? 회사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법률 및 회계 비용, 그리고 검증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고성능 서버에 투자하고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는 데 큰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정리하고 솔라나와 수이 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비용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즉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계획된 적자라는 주장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설명이 진짜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적자가 흑자로 바뀔 수 있을지를 예리하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와 사업 모델이라는 뼈대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 회사의 최근 휘몰아쳤던 아주 드라마틱하고 격동적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하반기는 SOL 스트래티지스에게 그야말로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9월,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꿈에 그리던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하지만 축포를 터뜨리기도 전에 주가는 힘없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직후 회사를 이끌어온 리아왈드 CEO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사임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죠. 그리고 10월, 회사는 흔들리는 와중에 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 사모 발행을 발표하고 연이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와중에 오히려 8만 8천 개가 넘는 SOL을 추가로 사들이는 모두를 놀라게 한 대담한 행보를 보입니다. 상장, 주가 급락, CEO 사임, 자금 조달, 그리고 위기 속 역발상 투자까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정말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CEO의 갑작스런 사임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줬습니다. 보통 CEO가 갑자기 그만두는 건 회사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최악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아왈드 전 CEO는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회사는 현재 보유한 자산 가치나 사업 잠재력에 비해 근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단기적인 시장의 오해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떠나는 모습이었지만 월스트리트의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 말을 앤면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전 CEO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과는 정반대로 그녀의 사임 소식이 공식화되자마자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63%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그녀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리더십의 갑작스러운 공백과 회사 내부에 숨겨진 문제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이 좋아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으면
주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었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솔 스트래티지스의 이사회는 아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약 3천만 캐나다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서 시장이 공포에 질려 SOL을 내던지고 있을 때 오히려 88,433개의 SOL을 추가로 매수한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매수한 물량 중 대부분인 7만 9천 개를 솔라나 재단으로부터 직접, 그것도 시장 가격보다 15%나 할인된 가격에 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솔 스트래티지스가 솔라나 생태계의 핵심인 재단과 얼마나 긴밀하고 신뢰 깊은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둘째, 바로 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이 회사의 자회사 솔메이트의 지분 11.5%를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에 투자하기로 유명한 버물급 기관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의 참여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도넛 차트는 당시에 암울했던 시장 분위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나스닥 상장 이후 주가는 이미 42%나 하락한 상태였고 CEO 사임과 시장 폭락이 겹치면서 하락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회사의 주가 하락은 솔라나 코인 자체의 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하락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었죠. 회사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발표하고 거물급 투자자를 유치해도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거시적인 공포와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복잡하고 드라마틱했던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SOL 스트래티지스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분석의 핵심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죠. 먼저 왼쪽의 기회 요인입니다. 이 회사는 솔라나의 성장에 직접 베팅하는 가장 순도 높은 대리 투자처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90% 마진의 검증인 사업은 SOL 파격과 무관하게 꾸준히 SOL 수량을 늘려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고 아크 인베스트의 참여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가 회사가 보유한 SOL의 청산 가치보다도 낮게 거래되는 소위 순자산 가치 NAV 할인 상태에 있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또 앞으로 예정된 파이어 댄서 같은 솔라나의 대규모 기술 업그레이드가 성공하면 네트워크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검증인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위험 요인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죠. 회사의 가치가 SOL 가격에 거의 100% 연동된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SOL이 반토막 나면 회사 가치도 그대로 무너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룰 SEC의 규제 리스크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CEO 사임 사태로 드러난 리더십 불안과 시장 신뢰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고요. 여러 위험 요인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규제 문제입니다. 2025년 7월 미국에서 솔라나가 사실상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면서 개발 주체들을 상대로 연방 리코법 위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미국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솔라나를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최종 판결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겁니다.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미국의 주요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 압박을 받게 될 거고 이건 SOL의 유동성과 가격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그리고 SOL 스트래티지스처럼 솔라나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상장 기업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은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회색 코뿔소와 같은 존재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결국 SOL 스트래티지스의 장기적인 운명은 이 회사가 올라탄 배, 즉 솔라나 생태계 자체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이 표는 솔라나 생태계의 현재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이에요. 생태계 내 디파이에 예치된 총 자산 TVL이 12억 7천만 달러,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49억 달러에 달하는 등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활동이 많아진다는 건 곧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이건 SOL 스트래티지스의 검증인 사업이 벌어들이는 거래 수수료 수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DPN,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처럼 솔라나 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들이 성장하는 건 생태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솔라나 네트워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한다면 SOL 스트래티지스의 미래도 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길었던 분석을 마치고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솔라 스트래티지스는 솔라나라는 거대한 로켓의 성장에 함께 올라타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줄 성공적인 투자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솔라나 가격의 급등락이라는 거친 파도에 갇혀 좌초될 운명에 처한 죄수인가?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솔라나의 상승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레버리지 투자 수단인 동시에 솔라나가 가진 모든 위험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가장 위험한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구독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과 위험 감수 능력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